1차 질의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우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이야 6개 희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서해동 원장님. 예. 네, 어디 계신가요? 예, 접니다. 아, 그쪽에 계시구만요. 그 지금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이 농업재보험 사업하고 이 농업 수입 안정보험을 사업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때요? 지금 이 농업 수입 안정보험 예산이 작년에 81억 원에서 올해는 2,078억 원으로 대폭 크게 편성을 했잖아요. 예, 많이 사업을 늘었습니다. 해보니까 정책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잘 작동이 됩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시범 사업을 2015년부터 해오다가요. 올해 이제 본 사업으로 9개 품목이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범 사업은 말 그대로 이제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첫 해다 보니까 그 기대한 만큼의 어떤 그런 가입률이 아주 뭐 대폭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현재까지 한 7% 정도. 17%. 예. 17% 목표 예. 달성했습니다. 예, 목표를 지금 현재 가고 몇 있습니다. 퍼센트로 말씀 품목마다 다 다를 텐데 어느 정도 되셔요? 평균? 평균 17%입니다, 평균 위원장님. 17%요? 네, 가입률. 네. 이게 지금 이게 농업재보험하고 농업 수입안정보험하고 서로 경쟁하는 구도죠? 그렇지는 않고요. 재보험은 이제 수확량의 이제 손실 위험을 이제 그거를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보험이고요. 수입 안정보험은 거기다가 이제 가격까지 하는데 해주죠. 그래도 농민들이 볼 때는 네. 이게 보험료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보험료 부담 대비 기대 보상을 할 거 아니겠어요? 네.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보험에 내가 가입을 해야 어느 정도 그 혜택을 받을까라고 다 계산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보험료가 어떤 게 높아요? 두 보험 중에서 보험료가. 아무래도 이제 수입 안정보험은 가격 위험까지 이제 보장을 주니까 해주는 거니까. 하역부담 해주니까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재보험을 들을까 아니면 수입 안정보험을 들을까 생각을 할 거야. 현명한 농민이라면.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험료가 수입 안정보험이 더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높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두 보험이 경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를테면 제주도 감귤 같은 경우 재보험도 들 수 있고 수입안정보험도 들 수 있고 농부가 선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게 더 경쟁력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 품목에 따라서 다른데요. 어떤 품목은 수량의 어떤 그런 등락의 이제 위험이 더 큰 품목이 있고 가격 등락이 더 이제 큰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등락의 위험이 더 큰 품목은 수입 안정 보험이 설사 보험료가 좀 더 비싸더라도 그쪽을 더 좀 선호하는 경향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 이제 재배하는 품목에 따라서 농작물 재보험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수입 안정 보험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위원장님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2,078억이나 들어갔는데 지금 뭐 가입률이 아까 몇 퍼센트? 15%? 17% 지금 현재 17%. 그렇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완전히 지금 끝난 것은 같은 아니고요. 경우는 이제 품목마다 다른데 감귤 같은 경우는 1.3%뿐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들쑥날쑥이에요. 작년에 보니까 평균 뭐 얼마야 이게 3.9% 작년 가입률이. 그러니까 이거 현장에서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지난해까지는 네. 그 3.9% 이렇게 가입률이 나왔던 것은 이게 이제 전체 품목 농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그 전국 단위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일부 이제 농가에 대해서 제한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올해 이제 본 사업으로 하면서는 지금 본 사업화 한 품목의 경우에도 뭐 10% 이상으로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다 품목마다 다. 지금 15개 품목인가요 총? 네. 예, 본 그렇습니다. 사업이 9개 품목이죠? 네. 시범 사업이 포함해서 7개 품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전체 통틀어 가지고 이제 가입률이 많이 오르고 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취지에 맞게 잘 작동이 된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만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첫 해다 보니까, 지금 또 아직도 지금 뭐 마늘, 양파, 보리 이런 등 품목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품목들이 또 이제 가입률을 또 높일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해지만 빨리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 재보험법, 재대책법이 국회에 통과됐잖아요. 그죠? 네. 농업법도 통과돼 있고
그럼 수입안전보험 등등 해가지고 이런 정책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촘촘히 잘 짜여서 안전망으로서 농민들의 안전망으로서 잘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정말 철저한 설계와 준비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이다.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네네네. 농림부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뭐 여기 신문 기사들을 보면 이게 이제 뭐 그림의 떡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이게 아무 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보험료를 더 내면서까지 가입할 이유가 없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잘 유념해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저기 가축위생방역본부의 김태환 본부장님 어때요? 저기 내년 상반기에 이게 상임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건가요? 지금 현재 승인을 받았죠? 현재 그 국회의 예산에 반영돼서 넘어온 상태고요. 예. 국회에서 이제 그 통과가 되면 여러 준비 절차를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아마 상임화되는 걸로 그렇게. 내년 하반기? 네네. 내년 상반기 하지 뭐 하반기까지도 가요. 네, 우리 예산이 반영돼서 상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 이제 예산 절차가 12월 말에 종료되니까요. 그 이후에 하면 저희들 준비는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밟아야 될 절차들이 있습니다. 정관 개정이라든지 뭐 그런 절차들이 있고 해서 또 그것 따라 또 공모 절차도 거쳐야 되고 해서요. 그런 게 그 감안을 하면 상반기에 바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한 7월. 그럼 이렇게 그 네. 본부장님을 상임화 시키면 이 가축위생 방역본부가 팡팡 돌아가는 겁니까? 뭐 상임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상임화는 그 첫 단추를 깼다 이렇게 저희는.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이제 이 전국 조직인데 전체적으로 행정 인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행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도 이제 인건비가 국비하고 지방비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인력의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질병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그 대처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임화를 계기로 해서 현재 저희들 내부 팀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금방 말씀드린 예산, 인력 이런 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가 끝나면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거는 또 의원님께 또 협조 요청도 구하고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역본부가 우리나라 방역에 최전선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 저 현장 가보면 그래요. 근데 이분들 제가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359명이 퇴사를 해서 퇴사. 그죠? 그리고 여기 전체 인력의 96%가 다 무기계약직이죠? 예, 지금 한 96% 정도가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사실은 이제 시급한 그런 상황인데 근본적으로는 뭐 일반적으로 전환한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전에도 이번에 저희들 의원님께 이제 협조 요청 좀 들고 있고 한데 뭐 재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반영을 해서 공무적들의 사기라든지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이제 상임화가 되니까 이 조직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갖추셔야 열심히 방역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점에 유념해서 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규 의원님께서 친환경 농협 관련해서 좋은 지도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현장의 목소리 한 두 가지만 더 전하겠습니다, 장관님. 네. 이 친환경 인증제도가 지금 작동이 안 되잖아요. 네. 좀 현장의 목소리 좀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단체- 문제가 있는지 예. 이렇게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죠? 수요도 근데 부족하고 예. 그 중에 문제가 뭐냐면 예. 이게 인접 농지에서 농약이 약간만 날라와도 취소가 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5년간 인정 취소 사례가 8,000건이 넘어요. 8,000건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자기는 열심히 친환경 농사를 졌는데 와서 검사를 해보니 잔류 농약이 넘어온 거 염론에서 이러다 보면 취소시키는 거거든요.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 인증제의 경우에 이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이
결과 중심에서 이 과정 중심으로 좀 전환시켜달라 이런 네. 현장의 목소리가 예, 있고 예. 두 번째는 유령농부. 예. 유령농부 이게 예. 이제 현재 친환경 농가 중 임차농 비율이 한 70부터 80%가 돼요. 네. 이 갑질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게. 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기 뭐 이게 양도세라든지 이런 감면제도가 예. 엮여 있거든. 그래서 이 임차농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네. 이래야 이게 성공을 하지. 오늘 뭐 인사 말씀에도 뭐 더 많은 농민들이 친환경 농업 전환할 수 예.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말만 해서 안 돼요. 예, 현장의 예. 목소리를 듣고 정확히 예. 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다음에 오늘 뭐 이 가루콩, 농콩 가지고 의원님들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내년에 이 재배 면적 감축할 겁니까? 계획 있습니까? 아니요. 그 지금은 그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이 사실 늘었지 줄었잖아요. 지금 않습니까? 보니까 뭐 이 고려 가루쌀 예산이 예. 320억이었는데 내년에는 165로 절반이 줄었어요. 면적이 면적도 줄고요. 줄고 예. 예산도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농민들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그런데 거 이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줄일 일종의 거 아니에요? 안 예, 줄여요? 전략작물 직불제 전체 예산은 늘었고요, 네. 위원장님. 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이제 고 일종의 칸막이 일종의 목표처럼 칸막이는 해놓고 좀 호환을 해서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홍보 수요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수요가 없는데 생산을 계속 늘려서는 결국은 그 어렵지 않습니까? 쌀 문제가 또 그대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질의를 부분을 한 생산자들하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창고에 예. 가루쌀도 그렇고 콩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네. 그 보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네. 그죠? 이게 톤당 보니까 230.4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 매달 들어가는 돈이 보관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이거 창고에 있는 잔뜩 쌓여 있는 가루쌀하고 콩 어떻게 할 겁니까? 콩이 한 8만 톤이 지금 쌓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수요 확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그러니까 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이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 맞습니다. 이게 정부를 믿고 농사를 짓는데 네. 이게 뭐 보니까 뭐 재배면도 감축한다고 그러고 콩도 수미 안 난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 정부를 믿고 이렇게 심었는단 말이죠. 이래 와서 축소하면 이 가루쌀이나 농콩으로 전목전하는 농민들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엄청난 돈이 비용이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정책하면 안 돼. 농민들이 흥이 나서 농사를 지어야지. 네. 예? 농사 짓고 그냥 이것도 못 심게 하면 어떡하나 맨날 이런 걱정 때문에 저희들을 찾아와요. 네. 그다음에 이 간척지 문제도 지금 계속 지금 이 밥쌀 벼 농사를 줄여가잖아요, 그죠? 2030년 되면은 전국의 간척지에 이 쌀 재배 못하게 돼 있을 거요. 지금 그렇게 정부가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진도 보니까 성분간척지에 매년 20% 타작물을 심어야 돼. 이렇게 줄여간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갖고 2030년대에는 성분간척지에 쌀을 하나도 못 심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떨 겁니까? 거기는 쌀뿐이 안 돼요, 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또 제안하는 분들이 와서 하는 말씀이 예. 여기에다가 이 가공용 쌀을 예. 단지화하면 어떻겠느냐. 예. 이 간척지에 말이에요. 염지가 있는 간척지에 거기는 벼농사뿐이 안 되니까. 예. 가루쌀이 지금 남아 돌아가니까 가루쌀 대신에 가공용 쌀. 네. 대신에 가공용 쌀을 전략작물로 인정을 해줘야 돼. 시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일본은. 지금 수급 조절용 벼라는 거를 전략작물로 좀 넣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내년 가공용 예산에. 쌀이 지금 한 예. 30만 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방법이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예. 가루쌀이나 콩이 남아 돌아가니 네. 여기다 또 다른 이 가공용 쌀이 지금 한 30만 톤이 부족하다 그러니 이게 충분히 우리나라 쌀 가공 산업육성법에 따라서 장관이 지명할 수가 있어요.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간척지 이런 데다가 무조건 농민들한테 쌀 심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 이런 항용쌀이 부족하니까 이런 쌀을 재배해서 농민들이 정말 신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이렇게 해줘야죠. 네. 그러고 이 창고에 있는 쌀, 이 이제 가루쌀이라든지 이 콩, 학교 급식 같은데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점심 때 두부 먹었는데 두부가 너무 맛있어요. 예. 이런 거 해서 학생들 건강한 음식 먹이게 시키고 창고에 싸놓지 말고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략작물도 보다 다양화하고요, 위원장님. 소비를 하여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그렇게 그리고 하겠습니다. 이 가루쌀도 그렇고 콩도 그렇고 이게 밀가루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가루쌀이 예. 수입 밀가루보다 콩도 예. 한 3배 차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3배 납니다.
근데 또 수입콩은요, 그 원가를 지원해 주더라고 또 정부가 저희가- 시장에 싸게 내놓는 거예요. 예. 그럼 국산콩하고 이 수입콩하고 그 가격 차이를 3배나 나는데 어떻게 그래서 메꿀 거냔 말이에요. 예.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산쌀은 좀 가격 낮추고 그러니까요. 수입쌀은 높이고 좀 요렇게 좀 조절을 한 하려고 300억 합니다. 이상 보조를 해주더라고. 네. 수입쌀에, 수입콩에. 예.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나 이게 도대체 예. 손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알 수가 예. 없어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단가 차이를 그래서 줄여보려고 합니다. 좀 이제 이정병 정부 들어와서는 네. 좀 제대로 좀 합시다 우리. 네. 예? 예. 그래가지고 좀 농민들이 예. 신나게 농사만 질 수 있도록 해보자고요. 예, 위원장님. 아직도 네. 33초 남았네. 감사합니다. 이상 예. 이차진을 마무리하고요.